이게 촬영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먼저 철사 같은 걸로 뼈대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이 형태도 만들지만 그 철사에다가 우리가 찰흙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형체를 만들고 또 세웠을 때 지지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이제 이 해부를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인체 내에 약물을 집어넣어서 뼈를 다 녹게 만들었어요. 혈관 안에 거를. 자, 그러면은 인체가 뼈가 다 녹아져서 이 바깥에 도로에 있는 바람 빠진 그 저기 인형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뼈를 다 녹였는데도 인체의 모형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바람 빠진 인형 마냥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는데 인체가 그냥 그대로 있네? 뼈를 다 녹였는데도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이 세포 작은 인체를 구성하는 작은 세포에서부터 우리 몸의 바깥에 있는 근육의 층까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꼭 우리의 오렌지 있잖아요. 오렌지를 우리 상상해봐요. 오렌지 겉껍질을 깠어요. 갔더니 알이 이렇게 하얀 막이 있는데 그 막을 깠더니 또 여러 조각의 알이 있는 거야. 그걸 하나를 뗐어요. 걔를 또 안에 속껍질을 또 깠어. 갔더니 캡슐처럼 이 투명한 막에 다 알라리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인체는 아주 작은 세포도 막으로 되어 있고 안에 내장기도 되어 있는 것도 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근막 이렇게 얘기하는 파샤는 근육만 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 하지 않고 세포를 싸고 있는 막도 세포막, 뼈를 싸고 있는 거 여러분 닭다리 뜯어보셨죠? 네. 닭다리에도 투명한 막 같은 거 보셨어요? 뼈다구에? 네. 골막. 내장기도 내장기 튜브 막으로 되어 있어요. 순대 좋아하시죠? 네. 순대 바깥에 비닐같이 생겨 있는 막. 네. 내장기 막. 그리고 모든 우리 인체는 조직들이 이렇게 막으로 형성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오렌지의 알라리처럼 캡슐화가 다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뼈를 다 녹여도 인체가 그 형태를 복원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기를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골격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골격은 인체의 지지 구조로 뼈와 연골로 되어 있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는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거는 관절. 그래서 팔다리에는 각각의 세 관절이 있어요.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3개, 3종 세트. 발목 관절, 무릎 슬관절, 고관절. 이렇게 3개. 다 3개로 다 되어 있어요. 관절들이. 자, 그리고 뼈를 보면은요, 성인의 뼈는 206개가 되지만요, 아기들의 뼈는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형성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태어났을 때 한 270개가 돼요. 뼈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를 봐요. 강에 떠내려온 시체가 하나 있었어요. 네, 변사체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 사람이 변사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 요즘에는 DNA로도 볼 수가 있지만 여잔지 남잔지 추정되는 나이가 어떻게 된지를 다 뼈로 보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과학수사대가 가면은 뼈가 남자, 이거는 우리가 다 공부하셨잖아. 남자의 골반의 뼈와 여자 골반의 뼈가 틀려요. 그죠? 여자들은 생산을 하는 목적을 이제 잉태하는 목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엉덩이 골반뼈가 둥글고 넓적하고 커. 남자는 골반뼈가 길다랗게 생겼어요. 꼬리뼈, 청골도 더 길고 미골이라는 뼈도 더 빼쪽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짧죠. 그리고 여자들은 앞쪽에 치골 연골 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 분만할 때 4cm 정도가 벌어져요. 벌어졌다가 다시 닫혀요. 근데 이때 이게 그러면은 꼭 분만할 때만 그러냐? 아니, 생리할 때도 약간의 부종이 있으면서 벌어졌다가 닫혔다를 계속해요. 그래서 꼭 골반이 틀어지는 게 출산을 해서만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남자들은 이 치골 결합 조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단단해요. 여기가 없어. 그래서 남자들이 엉덩이가 작아.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고. 그래서 그 골반의 사체를 보고 아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리고 뼈의 개체수를 보고 아 소화 나이 추정을 하고 점점 갈수록 얘가 결합조직으로. 그래서 우리가 꼬리뼈 청골도 4개에서 5개예요. 어떤 사람은 요추가 꼭 5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김연아도 뼈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신장이 큰 사람들이 뼈가 요추가 하나 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허리뼈이 더 많아. 허리가 기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허리가 아무래도 기니까 힘들죠. 네. 그래서 뒤에 있는 청골도 마디가 원래는 5개, 4개에서 5개로 되어 있는데 아기 때는 얘가 성장되면서 하나의 완전체로 딱 결합되는 거야. 그게 언제냐? 여자는 생리를 할 때, 남자는 몽정을 시작하는 15살, 16살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뼈 조직들이. 그래서 아기 때는 모든 형성들이 완전체가 아니야. 그래서 애기들을 막 이렇게 아빠들이 좋아서 내 새끼 그래서 내가 관찰을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애기 눈동자가 이경규처럼 뚱 흔들려. 왜 눈동자가 뚱 흔들리냐면 이 눈 망막을 싸고 있는 막이 뒤에 있는 내척수막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가리를 내척수를 빼면 눈가리가 딸려 나와. 이따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트같이.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눈동자 피피점이 다르다. 그러면은 아 뇌병변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저도 약간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 가족력이 아버지가 뇌경색, 엄마가 뇌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딱 눈동자가 사이즈가 틀리면은 이 사람은 혈압이나 뇌의 병증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이 피피점이 맞지 않다는 거는 적형골이라고 말하는 안에 나비뼈가 이게 틀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의 모든 정서를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이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래요. 요즘에는 막 흉기 들고 아무 데나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들을 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살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눈동자에 웬 살이 칼이 들어가 있나? 이렇게 레이저를 쏘나? 진짜 이 살얼음 같은 이 살인자의 눈은 특별한 이런 그 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는 이제 이것도 뭐 관상학에도 있지만 이 하얀 사백이라고 말하는 흰 눈동자가 완전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사람이 사기성이 강하다. 사백참. 그래서 말하는 눈동자가 가운데 있는데 눈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사람하고는 사업 파트너로는 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또는 눈이 막 이렇게 푹 기어들어간 사람. 김수희 같이 이제 그거는 이제 두개골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꼭 지층에서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도 별로 사업 파트너를 하면 안 좋아요. 네. 오래 가지를 못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그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신체에 있어서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근육이 여기 뼈에 부착. 그래서 우리가 기시정지가 뼈에 부착돼 있어요. 그러면 해부학적으로 내가 뭐 혈관 이름, 근육 이름 뭐 이런 거를 외우기가 나 너무 힘들어요. 안 외우셔도 돼요. 뼈의 이름을 잘 아시면 해부학적인 용어들은 다 뼈에서. 그래서 상완, 위에 있는 팔뼈, 팔뼈, 이두근, 머리가 2개 있는 근육 이렇게. 뭐 승목은 그러니까 승님의 모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마른 모처럼 생긴 데가 승목은 뭐 그리고 또는 어떤 지형의 이름을 생겨 있는 부분들도 있고 혈자리도 그렇고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혈구를 만드는 부분들을 피를 골수는 뭘 만들어요? 피를 만들죠. 조혈작용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온열요법을 하게 되면 옹골요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죠. 피를 형성시키는 역할들을 해요. 뼈를 따뜻하게 만들면. 그래서 우리 셀톡신 들어가서 하죠. 그래서 뼈를 온열 기능을 하게 되면은
옹골 기법으로 뼈를 따뜻하게 해서 혈액을 잘 생성해서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셀톡신을 넣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래서 아기 같은 경우에도 막 흔들면 안 돼. 그거는 왜 머리를 흔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돌 때까지는 그걸 애를 막 흔들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 막 이러면서 애를 갖다가 그네를 가지고 팔을 쭉쭉 늘어뜨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도 어깨 관절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스가 없으신가 보네요. 네. 네. 없네요. 네. 아니요. 애기 엄마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보행기에 일찍 태우면,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어떠한 몸의 기능을 딱 완성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학습을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성되지 않았는데 보행기에 태우거나 그러면 골반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이제 애가 닳죠. 저도 애를 우리 다 키워봤으니까 첫애가 빨리 다른 집 옆집 애보다 못 걸으면 막 화가 나고 말도 늦으면 막 애간장이 타잖아요. 그런데 하라고 막 빨리 걸으라고 하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자, 사람이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엄마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눈을 아이 컨택을 하게 되는데 엄마하고 눈을 못 마주친다. 그러면 아이는 뇌병원이 있는 아이예요. 치매가 났는데 엄마하고 눈 마주침을 못 하는 거야. 이건 눈은 뭐라 해? 뇌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사지가 축 늘어져요. 애기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애기들이 어느 정도 누워 있다가 어느 날 뒤집었어. 너무 좋아. 그러더니 딱 뒤집는 게 뭐예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가만 누워서 뒤집을 수 있나? 허리에 쥐가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애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다리를 어떻게 사지를 이렇게 벌리고 안 있죠. 네. 모으고 있잖아. 네. 이 모으는 자세가 어떤 거냐면 코어의 힘을 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습득하는 거야. 이 자세를. 근데 이 자세를 언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차 만곡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볼록면을 가지고 있는 인체를 보자고요. 뒤통수, 등짝, 궁뎅이, 오금 뒤에 종아리, 발 뒤꿈치 이렇게 볼록 나온 걸 1차 만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C자 모양으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습. 요렇게 있다가 그러면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3분의 2 정도가 상체가 커. 하체, 팔다리에는 힘이 없어. 몰라 얘가. 그러면 점점 크면서 팔다리가 사지가 길어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허리에 힘을 이렇게 주기를 시작하거든? 그러면서 확 뒤집어. 허리에 힘을 이렇게 주면서 들어가는데 고기가 어디냐? 이렇게 꺾어진대. 목, 그 다음 허리, 그 다음 오금, 발 아치. 그래서 이거는 세트 상품인 거야. 목이 안 좋다, 허리가 안 좋아. 이렇게. 그럼 또 어디? 오금 뒤가 안 좋겠죠? 발 아치가 무너져요. 그럼 볼록볼록 튀어나온 데가 등짝이 나오면 엉덩이가 더 나오고 오금이 더 구부러지고 이렇게 공식처럼 그렇게 가요. 그냥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애기들이 허리에 힘이 들어가기를 시작하면 뭐해요? 배밀을 해. 우리 배밀을 해. 배밀을 하려면 뭐예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 히히 가다가 이제 하늘 딱 잡아. 그러면 이제 일어나. 근데 또 일어날 때도 내가 다 이렇게 걷나요? 아니야. 막 흔들 해.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탁 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보고 갈까 말까 중심이 잡혀야 되거든.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딱 가기를 시작해. 그래서 막 끌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내가 모든 것이 완비가 되면 저절로 다른 행동들을 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신기할 정도로. 또 그런데 하여튼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포대기를 이렇게 얻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체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근막이나 인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청합동의 댕기동자를 보면은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다 머리를 닦고 다녀요. 근데 언제 머리를 이제 상투를 틀고 해요? 응?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면 이제 뭐 물란하게 하는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받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성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식기가 남자들은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까 상투를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우리가 해도 묶어도 되잖아. 그럼 왜 상투를 여기다가 딱 묶냐? 몸의 근막이 아래로 자꾸 쏠리는 거를 기량적으로 딱 잡아줘서 막아주는 거야. 그리고 또 여자 생식기는 앞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래로 했대. 아니요, 여자 생식기는요 앞에 있어요. 하수가 되면 아래로 간 거야. 여자 생식기는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쪽을 찔러서 뒤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근막을 조절해 주는 거야. 네. 그거 참 신기하죠? 그 일본이나 중국들은 어때요? 여기는 빡빡 깔고 뒤에만 닦고 막 일본 놈도 막 여기는 빡빡 깔고 뒤에서 있잖아. 그럼 왜 그렇게 빡빡을 깎았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워. 그래서 여러분들 지폐를 다 꺼내보세요. 1000원짜리 이황 선생님과 신사인 선생님들하고 다 영정 사진을 보면 잔주름이 없어. 어떻게? 남자들 산수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머리를 뒤집어서 차빗으로 틀어 올려고 하죠. 네. 그래서 잔주름이 없어. 근데 1000원에 계시는 이황 선생님은 뭐 이마에 세 줄 주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유추해 본 결과 이분 학자시다 보니 늘 학문에 열중하시고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라운드 숄더가 되셔서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마에 삼자가 있으시더라고요. 오라 한번 보세요. 네. 다 잔주름이 없어요. 옛날 영정 사진들을 보면은. 근데 지금은 다들 막 이마에 주름 막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넣었다고 그러는데 자연산입니다. 네. 두피를 자꾸 까고 이제 하면은요. 그래서 머리를 묶는 사람들이 잔주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워. 그리고 또 애기들을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배를 이렇게 내밀고 있잖아요. 네. 허리를 이렇게 꺾고 있으면은 그 9개월 동안 아이를 담고 있는 동안 어디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면은 뒤에 허리도 물론 그렇겠지만 앞쪽에 있는 장요근이 타이트해지면서 얘가 엄청 힘들어요. 근데도 신기하게도 아기를 놓고 나면 우리는 아기를 어떻게 요새는 엄마들이 다 여기다가 뱉잖아. 네. 얘네는 다 들쳐 업었어. 얘를 언제까지? 걸을 때까지. 다시 9개월을 엎드리면서 이렇게 9개월 동안 습득되어 있던 근막들을 다시 업으면서 포대기로 이렇게 엄마들이 다 간다는 거야. 와우. 진짜 지혜롭죠? 다른 나라에서는 포대기 없어. 그리고 또 옛날에 엄마들은 또 뭐런 거 있었냐면요. 가라에다가 요새 목 디스크가 있었지 옛날에 목 디스크가 어디 있어요? 여기 가다에다 엄마가 떡 샜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떡다라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데 목을 힘을 줘야지.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들 목을 내리고 앉아 있으니까 목 디스크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떡다라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니까 목 디스크가 없었어요. 진짜 맛있죠. 네. 그래 나는 진짜 우리나라 어른들이 얼마나 선조들이 지혜로운지. 여러분들 목 디스크가 있으면 앞으로는 떡다라를 이고 다니세요. 이렇게 이고 다니세요. 그래서 목을 저항하는 거야. 중력을 저항해서 목의 힘을 딱 세우면 괜찮아. 다 디스크가 오고 하는 것도 다 구부러져서 오는 거잖아요. 피면 다 돼. 피면. 협착증도 마찬가지고 디스크 탈출증도 다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뼈는 하는 거는 피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혈액암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골수를 만드니까. 자, 그리고 칼슘과 인 같은 필수 미네랄을 다 저장하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제가 이걸로 한 20년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네, 아주 좋아합니다. 자, 골격을 만들고 내가 의지적으로 제어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수위근이에요. 내가 여기서 뭔가가 이제 내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 뽀빠이처럼 수추 이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명령을 해서 팔을 접어라, 펴라, 머리 긁어라, 물 마셔라. 이거는 수의근이야. 수의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불수의근이 있어요. 안에 내장기들.
심장 보고 심장아 너 많이 운동하고 있는데 쉬어? 쉰다고 쉬나요 지가? 계속 움직이죠? 네.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늘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걸 불수의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기는 불수의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팽활근, 매끈매끈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심장근은 팽활근에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따로 떼어놓는 거는 이 심장이요 엄청 단단하게 조직이 돼 있어요. 해부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의 판막, 진짜 판막 이렇게 있다가 벌려졌다가 혈액을 펌핑 탁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죠. 자, 그런데 얘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우리 남성이면 아실 것 같은데 호수 있잖아요. 물 호수. 호수도 단단한 거 보면 내구성을 강하게 하려면 안에 심지 넣은 거 보셨죠? 호수.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철사. 네네네. 그런 것처럼 심장도 이렇게 그물망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 두꺼워요. 우리가 수술용 칼 가지고 찌르도 잘 안 찔릴 만큼. 딱 주먹 하나만큼 생겼어요. 약간 왼쪽에. 그 와이셔츠 단추 한 2번째 풀만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트 이것도 어떻게 심장 모양이 염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염통.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 암이 잘 생기나요? 없다 얘기했는데요.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하는데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뜨거운 장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뜨겁게 얘기하고 또 꼭 염통이 주목만 하는데 딱 이렇게 다들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염통같이 생겼다고 해서 하트를 그렇게. 그런데 이 염통이 심장이 얼마만큼 탄력이 좋냐면은 복서의 이 펀치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펌핑을 한번 확 짜낼 때 압이 분출하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지구 우리가 13km 얘기를 지구 몇 바퀴를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심장에서 혈액을 분포하는 거는 거의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심장이 혈액을 하루에 우리가 공급하는 그 양이 한 14km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구 몇 바퀴를 도는 거야. 그리고 그게 2분 안에 온몸을 다 돌아. 혈액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심장에서 펌핑을 쫙 짜주면은 온몸으로 체순환 우리 가는 거 공부하셨죠? 자, 그래서 발바닥까지 갔다가 발바닥에서 다시 정맥으로 이렇게 몸으로 가는 거는 동맥이에요. 힘이 있는. 그래서 옛날에 사극 보면 저놈의 목을 쳐라 해서 촥 치면은 드라마에서 피가 쫙 나가는 거는 동맥. 산소와 영양분이 있고 힘이 있는 거. 그러면은 정맥은 뭐야? 노폐물을 끌어다가 다시 심장으로 귀환시키는 거야. 얘를 필터링 해야 되니까. 근데 얘가 찌꺼기가 많아. 끈적끈적하거나 노폐물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심장이라는 아이한테서 한번 필터링을 해서 심장으로 다시 귀환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도 가스가 너무너무 안 좋은 가스가 있어. 그러면 다시 폐로 올라가 가지고 가스 교환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이게 오는 게 심장의 기능들이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네, 심장은 좀 전에 제가 계속 얘기를 다 해가지고 심장은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폐는 환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기체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또 폐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가운 공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네, 차가운 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몸에 자동화 시스템이 또 잘 돼 있는 게 콧구멍이에요. 얘가 우리가 아침에 새벽 공기, 차가운 공기를 딱 숨을 쉬면 폐에 바로 들어가면 직격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순간으로 31도에서 35도로 코 안에서 데워. 네. 그럼 여러분 이를 더울 때는 한번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추울 때는 그럼 따뜻한 바람이 나오죠. 네. 순간 센서 라디에이터가 여기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에 찬 공기가 폐에 바로 직격탄 안 하도록 데워서 딱 들어가.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바이러스 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콧구멍 선모에다가 다 걸러. 걸음망에다가.
근데 얘가 또 걸음하게 걸었는데 선모에서 어떻게 돼? 콧물이 질질 나오죠. 이상한 거다가 차가운 공기가 오고 나면 콧물이 질질 흐르잖아. 그럼 어떻게? 빨리 넘어가서 씻겨서 넘어가도록. 또 폐에도 어떤 부분들이 나쁜 기류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선모에서 점액질을 만들어내. 그럼 어떻게? 가래가 끼면서 뱉어내게 만들죠. 근데 아가들은 지 스스로 못하잖아요. 신생아들은. 네. 그럼 엄마들 어떻게? 두드려서 일부러 막 그러면 또 이거 뭐야 그것도 못하니까 이게 못하니까 두들겨가지고 트럼시키게 만들잖아요.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막 두드려서. 그래 애기들은 그래서 감기 걸리거나 폐렴에 걸리면 힘든 게 스스로를 가래나 이거를 뱉어낼 힘을 못 기르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걸 뱉어낼 수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에 있는 점액 거기에는 참 신기하게 신기로 방통통통 하는 게도요. 거기에서도 면역 글루빈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얘를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사멸시켜서 콧물로 해서 맑은 콧물로 해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감기가 뭐예요?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오죠. 그리고 코 안에 점막들이 부어. 그러니까 어디에 콧구멍이 목소리가 이상해. 막 감기 걸리면 코 이상하게 안에 있는 비강과 안에 있는 부분들이 부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워 있으면 아기들이 귀 쪽으로 넘어가면 중이염이 되는 거고 폐에 그게 내려가서 폐에 들러붙어 있으면 폐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 때는 콧물이나 가래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도록 빨리 떼줘야 되는 거예요. 두들겨서 떼주든지 안 되면 우리 때는 아기들 키울 때 이게 쭉 빨아갖고 애기들 콧물을 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의사들이 병원 가면 이렇게 콧물을 쫙 빼죠. 그래서 그런 콧물들은 면역글로빈으로 인해가지고 점액이 나오면서 씻혀서 내려가야 되는데 고여있으면 염증을 만드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간도 여러 가지의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에 담즙 생산을 하고 독소 제거가 기본이죠. 그 다음 신장. 신장은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혈압약이 이런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 이뇨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아예 혈관의 그 탄력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혈압약이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자, 그리고 위는 음식을 기계적으로 분해하고 화학적으로 소화하는 기능이죠. 이렇게 분절시키고 연동시키는 운동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소장에서는 소화와 영양소, 액기스들을 모아서 다 각 기관에다가 간에다가 다시 보내죠. 액기스, 그러니까 에센스 좋은 것들만 보내고 나머지들은 대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물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대장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똥처럼 되는 거는 사실상 거의 하행결장 있는 데에서 상행결장 있는 데는 전부 다 물하고 전해질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똥이 처음부터 여기 오른쪽부터 쌓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장의 모형들도 해부생약을 보면은 3D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 해부학책을 보면 입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평면으로 되어 있죠. 그냥 이렇게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짝 오른쪽이 더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왜? 간 때문에. 그리고 더 두꺼워요.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여기 횡행결장은 뒤에 사이드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위 바로 아래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밥통이 크다. 그러면 대장이 이렇게 늘어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임금님들이 이제 섹스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밥을 먹고 섹스하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행결장은 앞쪽이 아니고 약간 뒤에 사이드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허리가 아파요 해서 보면은요 똥이 차 있어요. 똥이 차 있어도 허리가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골반 안쪽으로 해서 이제 S결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대장 직장이 정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직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골반 전상장골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S결장이 해서 뒤에 항문으로 빠지는데 얘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사람, 짧아져 있는 사람 대장의 기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거기 속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병증으로,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이 사람의 질병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호르몬이 좀 이따가 할까요? 네. 그래서 장기 호르몬까지 하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호르몬은요, 뇌하수체, 이 두뇌 안에 쪽에 보면은 강낭콩처럼 한 0.5mm처럼 아주 작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의 메신저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은 얘가 단백질이나 뼈의 근육을 생산하게 만들어주는데 과다 분비되면 거인이 되는 거고 적게 분비가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난장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어떤 게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포도당을 산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산화되면서 억제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젖분비 호르몬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죠. 임신을 하게 되면 젖을 분비하고 아기가 빨게 되면 더 분비를 해요. 그러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면서 아기하고 엄마는 교감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행복 호르몬 뭐죠? 엔돌핀. 근데 사실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이 아니야.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고요. 엔돌핀은 엄마가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연 경관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사람의 큰 면역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아기가 젖을 빨면 얘는 계속 생성이 되지만 아기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됐어요. 안 빨면 자동적으로 젖이 떨어지면서 엄마한테는 옥시토신 호르몬, 다시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테스테론 이런 성적 호르몬이 나오면서 다시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네,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뇌하수체 뒤에 후엽부에 보면은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차면 내 몸에 수분이 많으면 배뇨시켜라, 수녀관에서 배뇨시켜라 하고 센서 기능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알코올, 맥주를 먹으면 왜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느냐? 알코올이 이 후두엽에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 있는 부분을 그거 시켜가지고 얘가 어떻게 자꾸 오줌이 마렵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받아서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같은 게 생기는데 이때 요오드 성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환자들한테 요오드 먹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거는 대사 기능을 항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 보조제 이런 거 많이 먹은 사람이 갑상선 항진증이 잘 걸려요.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창쓰리에 오셨던 분이 갑자기 갑상선 항진증이 걸렸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예전에 다이어트 식품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게 연관성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야. 갑상선 호르몬 자체에 얘가 계속 먹어도 자꾸 체중 감소이 되면서 맥박이 뛰게 만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갑상선 항진증을 만들어내요.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만들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인슐린 이것도 비만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다이어트, 그러니까 식이 억제 조절하는 이런 약제를 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런 거 잘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부신피질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혈당을 증가시키고 또 이제 이 부신피질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코르티솔을 만드는데 우리가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게 땡겨요? 감에 맵고 짜고 그게 이제 과속 노화를 만드는 거지. 그런 식생활이 당당류 같은 거,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으로 변환시키는 부분들인데 가공돼 있는 그런 이제 식품들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야. 자꾸
가속노화시키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면은 몸통은 살찌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게 자꾸 그런 게 땡기고 멍 때리고 그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멍하니 핸드폰만 잡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뭐가 포도당이 막 단게 땡겨 단게. 그리고 사실은 뇌에는 포도당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드시고 하는 거 절대 뭐라 하지 않아요. 인격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입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뇌가 잘 돌아가. 뇌는 포도당이 필요해요. 포도당이 단 거를 줘야지.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아침에 꼭 밥을 먹여야 돼요. 저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수하는 거 비결 중에 하나가 김치 문화. 나이 들거나 이러면은 이걸 씹는 거, 우리가 계속 반찬에서 김치를 씹잖아요. 저작을 하면 이 뇌운동이거든, 이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공부를 잘 시키고 싶거든요. 아침밥을 꼭 먹여야 돼. 그럼 또 남편을, 죄송한데, 소리 소문 없이 다이다이 빨리빨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침 다이다이. 8곡물, 뭐 11종 곡물, 각종 영양이 풍부한 거를 슈킹 해갖고 들이시면 그냥 서서히 그냥 다이다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냥 뭘까? 저작을 안 하고.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엄청 그렇다고 내가 이걸 의심받으면 안 되잖아. 혹시라도. 그러니까 아주 영양이 풍부하고 12곡에서 18곡이 들어가 있는 이걸 쉽게 해서 이렇게 드리면 네. 그러면은 아주 조용히 다이다이 빨리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체는 호르몬도 있고 신경, 뇌에 31쌍의 뇌척수. 그래서 우리가 척추가 바로 서야 되죠. 뒤에 있는 뇌척수에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면역은 백혈구, 림프 이런 것도 우리 몸의 면역이 사멸시켜요.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식균 작용. 그런데 어디에는 없냐? 뇌의 자궁에는 면역기관이 없어요. 림프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2018년도에 이 학문이 바뀌었어요. 뇌에 대신하는 림프 기관은 뭐냐? 뇌와 수체에 있는 뇌척수액이 뇌에 있는 노폐물들을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자궁에는 왜 없냐? 자궁에는 엄마씨와 아가씨가 있는데 면역이 있어서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림프가 없어. 와우. 네. 그런데 이제 뇌에는 보니까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뇌에서 보니까 이렇게 관들이 있는데 노폐물들이 뇌에서 나오는 노폐물들이 이렇게 모상 건막을 통해 가지고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피 자극하는 게 이제는 뇌 활성화, 뇌 퇴행화되는 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근막적으로도 저도 밝히지만 이제 이거는 학문이다 보니 저희 의사님도 어떻게 뇌가 움직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학자들은 자기 학문이 옳다고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차병원에서도 이제 이거를 봉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개골 뼈의 봉합. 봉합의 각각의 뼈의 움직임들을 다 한다는 논문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로 이렇게 간단한 이런 테크닉들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형이 된다거나 눈에 초점이 골격이 만들어지는 거를 두개골로 만듭니다. 얼굴형을. 그러면 얼굴이 크고 얼굴이 큰 바의 얼굴이다. 나는 큰 바의 얼굴을 개선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두개골을 보면요. 앞쪽은 넓은데 옆쪽으로 보면 납작해요. 짱구가 아니란 말이지. 짱구들이 왜 얼굴이 작아요? 이렇게 양쪽 나왔기 때문에. 그럼 예쁜 얼굴형을 만들려면은 두개골을 차가 빚어지듯이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두개골이 원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두개골은 22개의 뼈가 이렇게 큐브처럼 교합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맨날 우리 본부장님한테 뼈다구를 하나 다시 사야 돼요 얘기했더니 코뼈를 어디다 들고 다니다가 날라 잊어버려가지고 얘가 자꾸 무너져요. 얼굴 뼈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얼굴 뼈는 절대 안 무너져요. 네. 여기서 집어 던져도요 절대 뽑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좀 사람의 인체가 견고하고 단단하냐면 요즘에는 체력이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차력 차차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트럭을 입으로 막 트럭사들 끌고 뭐 사람 배 위에 배의 그 복근이 얼마나 세면 트럭이 지나가도 납작배가 터지지 않아.
그만큼 코어가 우리 복압이 그만큼 강하단 말이에요. 인체가. 이거 집어 던져도 절대. 그래서 저희가 해부할 때는 이 두개골 뼈를 톡 찔러요. 근데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민족성이나 우리하고 또 개념들이 틀리니까 이 두개골을 까는 걸 엄청 싫어해요. 또 한국 사람들이 희한하다. 여자들이 더 무섭다. 맨날 머리를 내려 그냥 뻐개달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이거는 여자들이 톱으로 썰 수 없잖아. 그럼 거기에 딱 더 남자들이거든. 남자들이 맨날 톱으로 썰어줘. 한국 사람들 너무 이상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톱으로 썰어야 돼. 그래야지 이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큐브 22개의 뼈가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아기 때. 그래서 아기들 머리를 흔들면 안 돼. 얘가 돌 때까지 어디? 여기는 대청문, 소청문. 그래서 아기들 잘 때 여기 수구멍이 팔딱팔딱 뛰잖아요. 돌진 않는데 여기가 딱 아물어요. 그러기 전에는 애를 이렇게 헝가리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돼? 눈이 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아까 그것도 심장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호흡하는 시간부터 땅속에 들어가는 때까지 쉬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심장에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이렇게 펌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동안 수축과 이완 사이에 잠깐 쉬어요. 그래서 그 평생 동안을 가동을 할 수가 있는 장기가 되는 거예요. 거의 한 5대1 정도. 5가 일을 한다면 한 1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학습을 50분 하고 10분 쉬는 거야. 이제 식사 이제 하겠습니다.